예, 안녕하세요. 동력학 18장 예습 내용이고요. 이제 18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3차원에서의 운동입니다. 3차원에서 운동역학이죠. 사실 3차원에서 운동역학이라고 하면 크게 배우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미 앞에서도 배운 모멘트 오브 이너샤. 관성 모멘트가 3차원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오일러 앵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3차원상의 운동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좌표 기반으로 거기서 이제 사실 회전 운동으로 뭔가 얘를 표현하는 극좌표라고 해야 되나? 극좌표계 비슷한 그런 걸로 좀 배우게 됩니다. 우선은 관성 모멘트 먼저 얘기를 하시죠. 2차원에서 이미 우리가 이건 했잖아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입니다. 여기 R 프라임 I고 얘도 V 프라임 I죠.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한 회전 운동으로 인한 각 운동량이에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회전 운동만 있다고 하면은 VI 프라임이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RI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V로 바꿔주면 V를 얘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2차원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내내 다뤘던 2차원으로 풀어주자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2차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를 모멘트 오브 이너샤다라고 정리를 해줬죠. 약속을 그렇게 해줬죠. 그래서 사실상 얘는 뭐에 대한 회전이냐면 Z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오는 애의 회전인 거죠. 거기에 대한 관성 모멘트인데 3차원 회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얘를 직접 풀어야겠죠. 이 식을. 그래서 실제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끝까지 다 해주시면은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오메가 x, y, z 그러니까 오메가도 한 방향이 아니라 오메가 xi 더하기 오메가 yj 더하기 오메가 zk 이런 식으로 세 방향의 각속도를 각각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각속도의 성분을. 그러니까 얘도 오메가 x로 묶어지는 항, 오메가 y, 오메가 z로 각각 묶어지는 항들이 이 식을 풀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2차원에서는 오메가로 묶어지는 항이 하나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x, y, z 방향 성분에 대해 각각 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얘를 IXX라고 부르자. 그다음에 얘는 XY. 아마 책에는 그냥 IX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XX라고 많이 써줘요. 얘는 ZX. ZX 성분, XY 성분이 들어가니까 각각 그렇게 불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X축에 대한 거다라고 해서 XX라고 해줍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 요식을 까놓고 보면은 XI, YI, MI죠. 근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면은 얘가 YI, XI, MI랑 서로 다를 게 없죠. 그냥 스칼라 곱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IXY랑 IYX랑 같네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세 성분들이 같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관성 모멘트를 한 방향, 원래는 우리가 2차원에서는 얘만 있었다고 했는데 3차원으로 와보니까는 성분이 9개가 생긴 거예요. IXX, IYY, IZZ. 되게 이렇게 행렬로 아니면 텐서로 많이 표현합니다. IXY랑 아까 YX랑 같다고 했죠. 둘이 똑같이 쓰고. YZ, I 이렇게 결국에 9개 성분이 나온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앞에서는 2차원 평면이면은 성분 하나만 나왔는데 3차원이 되니까 성분이 9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이용을 한 각 운동량식을 전개를 해주자면은 X, Y, Z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 운동량들은 각각 이렇게 관성 모멘트와 각 성분 각 속도의 곱으로 나타나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못 풀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식은 2차원에서도 그대로였었죠. 어떤 특정한 점 P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무게중심에서 P만큼 떨어져 있는 R, G, P만큼 떨어져 GP인가? PG 아니야? 아니다. GP가 맞네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고요. 얘가 G고 얘 여기에서 MV라는 선형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자체가 가지고 있는 HG라는 운동량이 있겠죠. 그러면은 좀 떨어진 점 P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점 P 기준으로 보자면은 각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 HG는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P에서 G로 인한 운동량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여기까지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 운동량이 있는 거죠. 이 벡터는 R, P에서 본 G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GP라고. 그래서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게 중심에서의 선형 운동량이고 그래서 서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걔가 뭐다? P에서 봤을 때 G가 갖는 선형 운동량으로 인한 각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P 입장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G 입장에서는 MV라는 선형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게 각 운동량에 전혀 영향을 안 주죠. 왜냐면은 자기 위치에서 가해지는 선형 운동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각 운동량으로 적용될지를 생각을 안 하는데 떨어져 있는 P 입장에서 보면은 너 G까지 내가 떨어져 있는 그 벡터가 있으니까 RGP가 0이 아니니까 이걸로 인한 각 운동량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걔가 더해지는 거예요. 뭐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2차원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라서 3차원이라고 하면 그냥 벡터가 뭐 xi 더하기 yj 더하기 zk라고 해서 이성분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더 복잡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운동 에너지 뭐 여기는 이미 알고 있죠. 2차원 운동에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병진 운동, 회전 운동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걸 또 풀어줘야 돼요. 그럼 3차원에서 이렇게 병진 운동은 뭐 에너지가 2차원이나 3차원이든 구하는데 어렵진 않은데 회전 운동이 좀 복잡해지죠. 이런 식으로 복잡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래 정력학에서 모어 서클 배울 때 프린시펄 엑시스라고 해갖고 배울 텐데 거기서도 보면 사실 이거 이미 나왔거든요. 네, 뭐 어차피 예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할 건데 얘를 만족하는 어떤 축이 있는 거예요. 걔를 기준으로 운동을 해석을 한다면은 이게 0000이 되죠. 그럼 결국에 누구만 남아요? X, Y, Z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샤만 남겠죠. 이 서로 축이 꼬여있는 X, Y 공통 성분 그런 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운동의 기준선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거는 이것도 어디죠? 15.5인가? 15.3인가? 15.5 같다. 거기서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3차원으로 그냥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얘는 이제 움직이는 좌표계 상에서의 운동이고 여기 보면 이거죠. 이 좌표계 상에서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 좌표계 자체가 움직이는 거가 있으니 제가 멀리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라지 XYZ 좌표계에서 보자면은 요 좌표계 상에서 움직이는 애가 신나서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움직이는 애가 멀리서 보면은 이제 운동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그 움직이는 좌표계 상에서 자체가 갖는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좌표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운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잘 기억이 안 날까봐. 원래 시간에 따른 DR이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우리가 이것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좌표계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것만 나오는데 얘가 뭐냐요? O, X, Y, Z로 나와주는데 그거 말고 멀리서 보면은 좌표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DT분의 D 얘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근데 얘는 그러니까 좌표축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왔더라? 우리가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뭐 뭘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그 좌표계가 회전하는 각속도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시간에 따른 좌표계 변화로 인한 그런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식 자체는 이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3차원에 대한 외정만 해주시면 돼요. 뭐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게 모멘트의 합은 회전하는 운동에 대한 거예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가해지는 모멘트의 합은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인데, 이거를 회전 좌표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전 좌표계에서 멀리 밖에서 본 사람이 써야 되는 운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진짜 운동이니까. 왜냐면은 회전하는 좌표계 위에 있으면은 모멘트가 가해진다고 해서 그게 딱 실제 운동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봐야 돼요. 얘는. 밖에서 보자면은 지구 고정 좌표계라고 하는 우리가 큰 XYZ에서 보는 운동의 시간 변화율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각 방향의 운동 성분 XYZ로 쪼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회전에 대한 운동인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도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각 운동량이랑 똑같은 식이죠. 모멘트에 대한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8.3장이 사실 조금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부분이긴 한데,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면은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 물체거든요. 뭔가 되게 팽이 같은 거를 빨리 돌리면은 그 팽이가 이제 돌고 있을 때, 제가 책상 위에 팽이가 없어서 얘가 돌고 있을 때 그 걔를 올려놓은 축을 이렇게 판을 저희가 회전을 시켜도 얘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자기 위치를 계속 잡아요. 말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얘가 팽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열심히 돌고 있으면은 걔를 올려놓은 판을 저희가 이렇게 돌려도 얘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이러고 같이 안 움직여요. 얘는 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운동을 이제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자이로스코프인데, 그래서 그 자이로스코프에서는 각도가 세 가지의 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찾냐면은 이 물체의 좌표계가 얼마나 회전을 했나를 보는 거예요. 결국엔 오메가를 찾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자이로스코프의 실제 형상이 나와 있는데, 얘가 그래서 지가 회전하고 있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전에 대해서 이 까딱까딱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 그래서 총 3개의 방향 각도 성분이 나옵니다. 좀 특이하죠. 3개의 각도 성분을 가지고 자기의 각 운동 각 속도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각 속도와 지금 그 자기를 둘러싼 좌표계의 각 속도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구하는 건데, 뭐 이제 단순히 그냥 얘네 셋을 더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보면은 K라는 좌표 축은 I랑, 왜 I랑 K라고 써놨지? 여기는 대문자고요. 얘는 소문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차이를 두면은 좀 복잡한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K가, 나도 헷갈린다. 대문자랑 소문자로 나온 K가 이제 하나는 좌표계의 변환에 영향을 받는 축이고 나머지는 안 받는 축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에 대한 각속도의, 그러니까 좌표계의 회전 각속도가 이런 좀 그 자이로스코프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축 방향 성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P, 세타, 푸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각속도 성분으로 인해서 실제 각속도인 오메가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걔는 자이로스코프라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생김새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3개를 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자이로스코프에서 3가지의 각속도 성분이 각각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자이로스코프는 실제로 우리 선박에서도 많이 쓰고요. 뭐 다른 제어 시스템에서도 위치는 아니고 자세를 찾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일러 앵글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항공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중요하긴 한데 이걸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에 대해 가지고 내항 조종 배울 때나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그때 가면은 그 수업 하시는 분이 설명은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이로스코프라는 개념은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수업 전에라도 여러분들이
관련한 활동을 뭐 자율운항 선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슷한 로봇을 설계한다거나 할 때 항상 필수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미리 알아두면은 좋겠죠. 18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